버스턴TV의 존 버스턴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기업은 폐기물 처리 기업인 인선 ENT인데요. 먼저 대표자는 이준길 님이고 설립은 1997년에 했습니다. 또한 상장은 2002년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투자 포인트 몇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역대급 장마로 인한 수혜주로 부각을 투자 포인트로 들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인선 ENT는 건설 폐기물 재활용 사업, 이거를 이제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 사업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매립 사업, 자동차 해체 재활용 사업, 자동차 파쇄 재활용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체 재활용 사업은 자동차의 부속품을 재활용 및 수출하는 사업이고, 파쇄 재활용 사업은 폐차된 자동차에 압력을 가해 철 스크랩으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서 철 스크랩은 이제 철강을 만드는데 필요한 원재료로 보시면 됩니다. 유안타 증권 리포트에 따르면 건설 폐기물 재활용 사업의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밑에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유안타 증권 리포트에서 가지고 온 건데요.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가 아까 건설 폐기물 재활용 사업이라고 했죠. 이 파란색이 지금 가장 2019년이랑 20년도 비중 보면은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죠. 961억이랑 942억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에 따르면 집중호우가 나타나면 쓰레기가 다량 배출되는데 장마가 이번에 역대급으로 길어지면서 관련주의 수혜가 예상되며 그중 하나로 인선 ENT를 꼽았습니다. 일반 폐기물뿐만 아니라 제 생각에는 장마로 인한 자동차 침수로 인해서 인선 ENT의 자동차 재활용 사업의 실적 증가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기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그 기사인데요. 역대급 긴 장마의 하수 폐기물 처리주 활짝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고, 장마가 역대급으로 길어지면서 하수 폐기물 처리주 등이 들썩이고 있다. 집중호우가 나타나면 쓰레기가 다량 배출되고 하천 등을 통해 물을 빼는 작업 수요도 늘어나 관련 업체의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주가가 오르고 있다. 라고 나와 있죠. 장마철 수혜주 중에서 여기 인선 ENT가 첫 번째로 이렇게 나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꾸준히 증가하는 실적입니다. 인선 ENT의 실적은 호조세이며 현재 추세대로면 2020년 실적이 2019년에 비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코로나와 쓰레기 배출량은 상관관계가 크게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다른 회사에 비해 타격을 받지 않았다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밑에 표를 한번 보시면 당기순이익은 2018년도 약 153억에서 19년도 166억으로 증가를 하였고, 또 19년도에 166억에서 약 393억으로 거의 2배 정도,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영업이익 또한 2018년도 약 240억에서 2019년도에 약 300억이고, 약 300억에서 2020년도는 약 494억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참고로 여기 2020년 예상치는 다트의 1분기 손익계산서를 참고하였으며 거기에 4를 곱한 수치입니다. 밑에는 손익계산서는 1분기 손익계산서인데요. 일단 보시면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428억에서 511억으로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도 34억에서 약 124억으로 거의 90억가량 증가를 하였습니다. 또한 당기순이익도 약 7억원에서 98억원으로 이것도 90억 정도로 증가하였습니다.
2분기 실적이 아직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그러나 유안타 증권 리포트에 따르면 2분기 예상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잠시 유안타 증권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이게 유안타 증권 리포트인데요. 이 동사는 인선 ENT고요. 동사의 2분기 예상 실적은 매출액 499억 원. 제가 YOY는 전년 동기 대비라고 했죠. 전년 동기 대비 9.1%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105억 원인데 전년 동기 대비 약 77.6%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네요. 다음으로 세 번째 투자 포인트로는 코엔텍과의 합병 가능성 존재 및 추후 인선 ENT의 배당 가능성 존재를 들 수 있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인선 ENT의 대주주인 IS 동서가 2020년 6월에 코엔텍을 인수하였다고 합니다. 참고로 IS 동서는 인선 ENT의 지분을 33.52%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엔텍은 폐기물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인선 ENT의 사업과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 두 기업이 합병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IS 동서가 지난 10년간 진행한 M&A가 6건 정도 되며 당분간 공격적인 투자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는 점을 보아 이게 추후 합병 가능성이 높다는 근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코엔텍과 인선 ENT가 합병을 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 공식적인 기사는 아직 없습니다. 이거는 저의 생각임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기사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게 그 기사인데요. 2020년 6월 5일에 표출된 기사이고 내용을 보시면 각 축정 끝에 코엔텍 인수 우선 협상자 지위를 따낸 IS 동서가 추후에도 M&A는 인수합병이라고 하죠. M&A 시장에 자주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지난해 사들인 인선 ENT의 코엔텍이 합쳐지면 IS 동서는 환경사업 규모가 수직 상승한다. 라고 나와 있고요. 밑에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래를 보시면 2020년 6월 코엔텍 인수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죠. 또 더 밑에 보시면 IS 동서는 2014년부터 용호동 W 프로젝트 등 대규모 자체 사업을 진행한 데다 지난 10년간 진행한 M&A가 6건 정도 된다. 라고 하고요. 또 한편 밑으로 또 보시면 IS 동서는 당분간 공격적인 투자 활동을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건설 부분의 경우 용호동 W 프로젝트처럼 수익성 좋은 자체 사업을 계속해서 물색하고 비건설 부문은 지속적 M&A를 통해 성장 동력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라고 합니다. 또한 IS 동서가 지속적인 투자 활동 및 M&A를 한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향후 인선 ENT에서 배당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투자 활동 및 M&A를 하려면 현금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지금 인선 ENT의 대주주가 IS 동서이므로 그 현금을 빼내는 수단으로 배당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합니다. 네이버 금융에서도 향후 배당금을 주당 100원 정도로 지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밑에 네이버 금융에서 가져왔는데요. 2020년 12월 이 예상치, 이는 에스티메이트라고 예상치입니다. 주당 배당금 100원을 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죠. 다음으로 리스크 포인트 및 예산 반론은 제가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재무제표에 유동성 전환사채가 약 6.5억 원 정도 있는데 이에 대한 오버행 이슈는 없는가? 참고로 오버행 이슈라는 것은 주식시장에서 잠재적으로 출하가 될 수 있는 주식 물량을 의미를 합니다. 이에 대한 대답으로는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전환 가능 주식수는 약 10만 주로 현재 발행 주식수 대비 약 0.03%로 미미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전부 전환되더라도 오보행 효과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밑에는 분기보고서에서 가지고 왔는데요. 전환 가격이 6,189원이고 전환 가능 주식수가 10만 5,025주로 나와 있죠. 한편 다트 공시에 따르면 전환가액의 최저 조정 한도가 5,236원이므로 이 부분을 바닥 지지 주가로 볼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주가가 폭락하였을 때의 인선 ENT의 최저점이 5,200원이었던 것을 보면 이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밑에는 다트 공시에서 가져왔는데요. 전환가액 조정의 최저 한도, 행사가액 조정 최저 한도를 보시면 5,236원으로 나와 있죠. 다음으로 두 번째 리스크 포인트는 2014년부터 추진됐던 고양 자동차 서비스 복합단지 조성 사업이 무산되었는데 이 사업의 주된 출자자인 인선 ENT에 악영향일 수 있지 않나. 이 출자 비율이 인선 ENT 출자 비율이 44.1%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는 오랫동안 추진했었던 사업이며 출자 비율도 높았던 탓에 분명 인선 ENT에도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기존에 들였던 비용은 이미 지출되고 회수할 수 없는 그런 매몰 비용이고 앞으로 추가로 비용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므로 무조건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관련 기사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위에 보시면 6년 끌어온 자동차 클러스터 사업 결국 물거품이라고 제목이 나와 있고요. 2014년부터 추진됐던 고양 자동차 서비스 복합단지 조성 사업이 사실상 무산됐다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함께 잠시 보시겠습니다. 자동차 클러스터 사업은 공공부문에서는 고양도시관리공사, 민간부문에서는 인선 ENT가 가장 큰 사업 지분을 가지고 있는 민간 공동사업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여기 표를 보시면 인선 ENT가 44.1%의 출자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시면 50억 원의 매몰 비용 외에 인선 ENT는 6억 4천만 원의 추가 차입을 통해 사업을 지속하며 이번 5차 중도의 심의를 준비해 왔었다. 사업협약서 상으로는 추가 차입에 대해서는 민간인 인선 ENT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산되었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답변은 NH투자증권 리포트 및 유안타증권 리포트에서는 2020년도 예상 실적이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고양 자동차 서비스 복합단지 조성 사업 무산이 인선 ENT의 향후 실적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리포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유안타증권 리포트고요. 동사는 올해 매출액 2028억 원이고 이게 전년 대비 10.3% 증가라고 나와 있고요. 영업이익은 459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전년 대비 54.9%로 아주 큰 증감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NH투자증권 리포트를 보시면 2020년 매출액 2014억 원인데 이것도 전년 대비 9.5% 증가한 수치이며 영업이익은 446억 원으로 전년 대비 50.7%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인선 ENT의 일봉 차트인데요. 지금 현재 5일선을 타고 가면서 이렇게 상승 추세로 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것만 보시면 지금 8월 6일날 최고점 11,200원을 찍어서 너무 높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차트를 잠깐 길게 늘려서 보면은 최고점이 19년 4월 22일, 무려 작년에 이미 최고점이 11,65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실적 향상이 만약에 진짜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작년도 최고점 이상은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투자 포인트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역대급 장마로 인한 수혜주. 둘째, 꾸준히 증가하는 실적. 셋째, 호엔텍과의 합병 가능성 및 추후 인선 ENT의 배당 가능성 존재입니다. 이상으로 인선 ENT의 기업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